오늘은 재회를 했지만 그래도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 특히 연락 문제라든지 좀 반복되는 갈등이 있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재회를 안정적으로 하고 싶고 본인이 지금 이별을 했고 재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재회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대가 저한테 매달려서 재회를 했는데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저희는 인연이 아닌 걸까요? 상대분이 매달려서 재회를 했다. 하지만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재회가 제가 봤을 땐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정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누군가 한쪽에 매달려서 감정적으로 그냥 흔들려가지고 재회를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이별을 한 게 그냥 갑자기 이별을 한 게 아니라 뭔가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서로 너무나 사랑했고 잘 맞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감정이 사라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원인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식고 그러면서 이제 이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통은 그 원인이 대화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대화가 좀 안 통한 거죠. 대화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안 통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는 뭐 외모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반했었을 때랑 다르게 네가 살이 쪘다든지 그런 얘기 하기 힘들잖아요. 너 다이어트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혼자 쌓이는 거죠. 이런 모습을 원했던 게 아닌데 말은 하기 어렵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마음이 식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렇게 우리가 뭐 식성이 잘 안 맞는다든지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혼자 계속 너를 맞춰주고 있다고 하면은 데이트가 즐겁지 않겠죠. 근데 보통 이게 왜 안 즐거운지 본인이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데이트를 안 했었던 것 뿐인데 우리 데이트는 똑같은데 왜 내 마음이 식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뭐가 됐든지 간에 뭔가 대화가 되지 않고 뭔가 불만이 쌓여가고 그러면서 이별이 된단 말이죠. 사실 이 이별을 제대로 해결을 하는 방법은 대화를 잘 하는 거예요. 싱글분들 1000명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행사가 있어서 누구 만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요. 1000명이 다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우리가 만났으니까 연애를 하는 거겠죠? 문제는 연애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통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초기에는 서로 굉장히 대화를 잘 통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연애 초기에 연인들을 보면은 너를 몰라도 너를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연애 초기에는 너를 쓰다가 점점 안 쓰게 되면서 내 입장의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고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고 그러면서 이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했었을 때 중요한 부분은 이 대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하고 우리가 다시 연애를 한다면 그러면 원인이 없으니까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데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다시 연애를 시작을 했을 경우 재발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사를 했다고 칠게요. 이사를 했는데 집에 곰팡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잠깐 나왔어. 다른 집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내가 감정적으로 밖에 나와 있으니까 힘들어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곰팡이가 사라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곰팡이를 해결을 했으면 내가 이 집에서 사는 게 쾌적하니까 다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있는데 잠깐 밖에 있는 게 힘들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 곰팡이가 다시 있다고 하면은 역시 내가 집을 다시 알아봐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로 들자면 그런 거라서 우선은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을 하고 다시 만나셨다기보다 나는 한쪽에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의 감정이 좀 흔들리고 움직여서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한번 다시 만나볼까가 된 건데 두 분이 가지고 있었던 갈등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남자분 입장에서도 재회가 완벽하지 않은 거죠, 자기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그 연애를 할 때 노력을 하는 이유는 이 연애를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건데 내가 노력을 해봤자 이 연애가 더 행복할 거라는 기대감이 없으면 사실은 노력을 할 이유를 못 찾거든요. 남자분이 결과적으로는 재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내 입장에서는 이 연애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달려서 재회는 했지만 그 이상의 행동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보통 한번 헤어진 사이에 다시 만나면 같은 문제로 헤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제 상황이 딱 그래요. 연락 문제로 헤어졌는데 재회하고 하루 이틀 괜찮다가 또 연락이 헤어지기 전과 같아요. 생존 보고만 하고 담답이 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얘기 드렸잖아요. 대화가 안 통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대화가 자꾸 평행선이 달렸을 때 그때 이별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 문제가 그런 문제의 굉장히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연락 문제는 정말 입장이 명확하게 두 가지로 갈려요. 한쪽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쪽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예요. 뭐 한쪽이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해주긴 하는데, 보통 이 노력이 연락을 많이 해달라는 분들 입장에서 와닿지 않는 노력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완전히 정반대인데, 그리고 이 정반대 입장에서 사실 물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연락을 많이 원하는 분들은 연락의 빈도가 애정의 척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연락이 내 마음만큼 많지 않거나 혹은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너가 날 사랑하는 게 맞냐라는 이슈로 얘기를 하거든요. 연락 이슈로 싸우고 있지만 연락을 비교적 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널 사랑하는데 네가 왜 자꾸 이걸 연락 가지고 나한테 사랑하냐 마냐를 얘기를 하냐, 네가 그렇게 느끼면 내가 노력은 해보겠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이 좁혀지지가 않는 평행선을 계속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분 연락 문제로 싸우다가 이별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재회는 했지만 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된다고 하면 여자분 입장에서 남자분을 되게 많이 쪼았을 것 같거든요. 연락 문제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한쪽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서 그래요. 둘 다 자기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한쪽도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서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쪽이 그래 알겠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게 잘못인데? 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죠. 남자분 입장에서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가 자꾸 딴지를 건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여자분 입장에서는 연락이 애정의 척도인데 연락을 잘 안 해주니까 안 사랑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셨을진 모르겠지만, 남자분 입장에서는 연락을 하기만 하면 자꾸 혼나는 상황이 반복됐을 거란 말이죠. 그냥 연락 자체가 안 하고 싶어질 수가 있고, 매달려서 재회를 했던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여자분한테서 뭔가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뭔가의 가치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잡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은 했지만, 한편으로 연락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맞았다 보니까 우리가 재회를 했어도 이 연락 문제가 본인은 풀리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입장이 달랐고, 이분이 여자분 입장을 완전 이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 연락 부분에 대해서 남자분도 분명히 서운함이 있을 거예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사실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벽처럼 막혀 있는 거지.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면 헷갈리게 안 한다던데, 저는 지금 이 사람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왜 다시 만나자고 한 걸까요? 저를 갖고 노는 걸까요? 남자분이 갖고 논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헤어진 사람을 갖고 놀려는 악질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보통은 이별을 하고 나서 좀 그렇게 나쁜 남자, 나쁜 여자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도 마음이 지금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갈 때 같단 말이지. 지금 질문 주신 분도 내 마음이 갈 때 같은 거잖아요. 얘랑 헤어질까 말까 지금 이걸 고민 중이신 거고, 사실 남자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재회를 하고 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재회 이후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재회 이후에 상대분에게 확신을 기대하지 말라, 오히려 네가 확신을 줘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재회를 했을 때 두 사람 다 확신이 없는 게 당연해요. 근데 확신이 없는 두 사람이서 연애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아무도 리드하지 않으면 이 연애가 어디로 갈까요? 누군가는 리드를 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람의 확신 있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따라가는 거고, 이 관계가 지금 질문 주신 분께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를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대로 둘 다 정말 서로 확신을 주고 싶지 않다, 별로 내가 먼저 줄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경우에 결국은 또 이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할 이별인데 우리가 시간을 끄는 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잖아요. 더 감정만 악화가 될 거고, 그리고 차라리 다른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서 있어가지고 낭비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이 관계를 제대로 내가 바꿔나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시고, 이 관계가 그런 노력을 할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시면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도 이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존재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네가 재회를 하자고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가 아니라 나한테 중요한 관계인 거잖아요. 저 사람이 미처 못 풀었던 문제들을 내가 같이 풀어가는 게 사실은 연인으로서 맞는 행동 아닐까요? 저분이 그래도 재회를 하기까지는 매달려줬잖아. 거기까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거기까지
차지였던 거라고 저는 봐요. 내가 어떻게든 매달리는 역할까지는 했어. 자존심 다 버리고 나랑 다시 만나줘 매달리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런데 연락 문제는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노력을 해보려고 했었을 때 사실은 노력이라는 거는 뭔가 결과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을 해도 네가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은 내가 이 노력을 왜 하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고요. 두 분이서 연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우리에게 올바른 방식의 연락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남자분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냥 두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서 이 서운한 감정이 자꾸 늘어만 갈 거고 그러다 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방치하시지 말고 제대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